설 연휴 기간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었을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연휴가 끝나면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이번 주 토요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1차 소환 때와는 달리 변호인만 대동하고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의원들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 그러면 당대표가 변호사만 대동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분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돌렸다고 했는데. 저도 받았어요. 설 연휴 잘 보내고 올해도 참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잘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이 대표 당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분열의 씨앗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연휴 전후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성준 의원의 대변의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일일이 다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화면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의원 전원에게 설 인사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줘서 고맙다. 그리고 잇따른 검찰 소환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9명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까지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 전화를 받은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가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 체제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기소하는 여부도 상당히 천천히 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 총선 전까지는 1심 판결 안 나오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설명했고, 다른 친명의 한 인사는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 전에는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명분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복경 대변인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원외 위원장들에게도 전화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는 당연히 선거운동 차원에서도 전화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화를 한번 다 돌렸었고, 네. 그다음에 당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서도 또 전화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체에게 다시 또 전화를 다 돌렸었는데, 이런 기류 좀 읽히셨어요? 원외 위원장. 그거라기보단 그동안 제가 이제 쭉 몇 차례 전화를 다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당대표들한테는 못 봤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것이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의지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르게 당대표가 직접 의원과 지역위원장들하고 직접 설 인사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 내부에는 우리 단합돼서 지금 힘들지만 잘 이겨냅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네. 하지만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귀영 위원장께서는 이런 분위기,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고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라는 분위기는 잊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걸 읽었다는 얘기는 그게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귀영 위원장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느끼는 게 있는데, 자, 적어도 저 전화는 함께 잘해봅시다 이런 거잖아요. 잘해보자는 게 그럼 1월 달까지만 잘해봅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까지 잘해보자는 얘기로 읽히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해오던 거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대선 패배 후에는 본인이 사실 가장 큰 책임이 있으니까 대선 패배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당원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대표직은 대표가 되려니까 이제 또 선거운동 차원에서 하고 다 맞는데 네. 올해는 지금 그 성남시 관련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소환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설이라는 계기가 있었지만
자, 앞으로도 계속 잘해봅시다라는 얘기는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본인 희망으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잘해보자는 의미로 읽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복귀환 위원장이 느낌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최소한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열심히 해보자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바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철험회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강성 초선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철험회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오찬 모임을 갖기로 했다. 당내 현안과 민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철험회 소속 한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지층 결집의 한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민경 의원께서는? 저는 지지층 결집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힘 받으려고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철험에는 강성 지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말을 계속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뭐 당내 현안과 뭘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당장 검찰 출석에 대해서 내가 혼자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혼자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철험회가 중심으로 해서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다시 점검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지지층 결집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마음을 좀 결집하는 그런 밥 모임이 아닐까,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받고 위로받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서재현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당 대표의 역할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요.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뭐 분리 대응이란 그 취지 자체가 개인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당대표의 역할을 하라는 그게 가장 큰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설 계기가 아니고 설이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당대표로서 전화도 하는 것이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민생이라든지 그리고 민생 투어 하면서 보면 시민들,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해가면서 야당이지만 어떤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하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식사 자리를 하면서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법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이제 내일 점심 식사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튀어나오겠죠. 그 얘기를 좀 지켜보면 과연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6.3%에 나왔고 그리고 정당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라는 의견이 57.1%입니다. 20%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여론입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다 47.7, 정치 보복 수사다 44.1입니다. 뭐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일단 47.7 대 44.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편차는 다릅니다만 지금 KBS 조사에서는 47, 그리고 TV조선 조사에서는 무려 57이나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나왔잖아요. 네. 이는 최근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의 긍정 평가를 보내는 정부의 지지층, 네. 또는 국민의힘 잘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직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의 일부 이상마저도 적어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만한 수사하는 것이다. 네. 정당한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40% 후반
또 많게는 50% 후반까지의 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이게 진영 논리로 딱 갈라져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만 이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 캐스팅 보트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좀 심각하게 감안해야 되고요.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상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네. 조홍천 의원 등이 말하는 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총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철험회를 만나는 것도 네. 사실상 이 철험회 분들이 민주당 당원들에게 인기는 많지만 국민들에게 인기 많다고 평가받기는 좀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만나는 건 어찌되었건 당내에서 이 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한 그런 어쩔 수 없는 포석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론에 당 내에서는 계파 간의 갈라서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범한 친문재인계 문정무 출신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사이제라는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1일에 이번에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발족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3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 이런 상황에서 탁현민 전 비서관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는 이 대표 바라보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심정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격려하고 본인이 매시던 넥타이까지 선물로 줬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마음이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2번 이상 양산에서 여러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나 심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저러한 보여줬던 행동이나 발언들을 봤을 때 결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탁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 심정이 어떨까 되게 궁금합니다. 사이제를 출범시킨 것도 그렇고 그리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문 전 대통령의 심정은 어떨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마 저는 착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잡할 것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같은 걸 쭉 보면 이게 뭐가 문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보다 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배임죄 논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진영 논리로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직 내려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일종의 숙명처럼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착잡하다. 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 힘든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만 언행으로는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걱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야 한결 같겠죠. 그러면서도 약간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사의제 네. 친문재인계 모임 이 부분은 고위직 인사들끼리 예, 모여서. 네. 저도 대상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어떤 왜곡이나 혹은 잘못된 어떤 지우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의 접근이고 이것을 당내 세력화로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길이라고 해서 31일 날 새로 발족되는 네. 요 30여 명의 의원들로 조직된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반성과 혁신이라는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반성과 혁신의 시즌 2다. 반성을 하고 혁신을 모색하고자 했으면 그러면 이 혁신 속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길은 무엇이냐. 그리고 적어도 금년도에는 정치개혁 과제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지 이 또한 당내 어떤 세력 다툼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성과 혁신이 이름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기상 논란이 될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복귀왕 위원장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